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또 교과전형, SS 미래인재 전형이죠. 입결과 내신, 서류 평가 방법, 전년도과 알아봤고요. 또 제 제자 아이의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학한 우리 학생의 서류, 어떻게 자동봉진, 어떻게 세트, 어떻게 의미 있는 탐구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계부에 넣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서류평가 요소와 입결, 내신 입결, 네오네상스 전형이죠. 경희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제 제자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서식 서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경희대학교 입결 상황을 공유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경희대학교 본교 캠퍼스. 자, 우선 서류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됐고 또 앞으로도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해외고는 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일반고는 일반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모여서 자사고, 특목고,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이런 평가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 그다음에 이 교과 성적과 관련돼 있는 어떤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성취, 그런 성장하는 과정, 또 본인 학교에 얼마나 많은 재학생들이 본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교과목을 들었고, 그 평균 퍼센트테이지가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열정과 더 자기가 찾아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한 이런 노력은 어떻게, 탐구력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세부평가 내용이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가?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퍼센테이지, 공부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가를 본다는 얘기고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이고 그 과목은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대학에서는 우리가 보면 가끔 그 카페나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 문의사항을 보면 굉장히 뭐 이것만 해도 될까요? 뭐 이것만 중요할까요? 뭐 전 과목 다 들어가나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성적의 퍼센테이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희망 전공과 여러분들 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쉬운 것만 찾아 들어가서 쉬운 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일반고라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과목들의 선택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내 이 선택을 내가 있는 거에서 쉬운 것만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이렇지만 내가 더 찾아서 뭔가 더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내가 뭔가를 더 어떤 그 자율활동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내가 그냥 이 학교가 일반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가 아니라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일반고보다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뭐 들어갔다.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걸 수 있지만 자사고, 특목고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사고,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목들,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아이들이 충실히 했기 때문에 내신이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택하는 거거든요. 밭은 무슨 말이냐?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따기가 자사고, 특목고보다는 쉽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자사고, 특목고, 국제학교보다는 안 갇혀 있어요. 서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찾아서 해야죠. 그거를 그냥 나는 일반고니까 대학 가기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특목고 자사고를 못 가서 일반고를 갔기 때문에 아니요. 일반고에서도 서울대 가는 학생들, 일반고에서도 연세대 가는 학생들, 일반고에서도 서강대나 경희대나 성균관대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50대 50이에요. 그럼 일반고 아이들은 일반고라서 대학을 못 갔습니까? 아니죠. 일반고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어떤 로드맵을 짜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대로 그 선택 과목을 자기가 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어떤 질문을 보면은 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 나오는데 성적이 들어가요. 이 A, B, C도.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되고 일반 과목도 잘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든 뒤에 입결 나오는 이번 작년에 2022학년도 경희대 네오네상스 합격한 우리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우리 학생들의 입결, 내신 입결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1등급만 혹은 2등급만 아니에요. 3등급, 4등급도 갑니다. 혹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 4등급은 자사고 특목 아니요. 자사고도 있겠지만 일반고도 분명히 3, 4등급대에서 경희대학교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더 민감하게 나한테 왔다면 사실은 그건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에 본인 스스로가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로드맵을 짜서 잘 그곳을 마련해서 가는 거죠. 자,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교과목 이수자 수의 규모,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적절한가? 학업 태도, 학업 의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요 성균관대도 그랬고, 성실대도 그랬고, 우리가 건국대도 그랬고, 이거 서울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열정, 그 열정 플러스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현의 생계부에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관점과 가치관이 길러져 있는가? 노드맵이 있어야겠죠. 노드맵이 없으면 2학년 2년 반, 3학년 뭐 우리가 뭐 재수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재수생이 된다면 3년의 그 생계부 내용 자체가 갈 수 있는 지도가 없이 가는가 얼마나 이것은 생계부가 그 적절하게 쓰여질 수가 없겠죠. 지도가 있어요.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요. 자발적인 성취 동기화 중요하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미 나는 일반고니까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가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나는 자사고에서 붙은 아이들만 그렇게 얘기가 자꾸 들리고 나는 그것만 느껴진다면 나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과 중요합니다.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의미를 창출하려는 노력.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는가? 탐구활동.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으면 아웃풋, 결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옛날처럼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고서를 쓰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본인이 잘 이끌고 세미나를 잘 본인이 적절하게 주제를 정해서 효과적인 자기 자신을 잘 전공에 대한 것들을 그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입학사관관들에게 그런 어떤 세미나를 잘 발제를 하고 본인 스스로만 세미나를 잘 발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 또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닌 타인들, 친구들의 삶이 또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친구들에게 전파가 된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각종 교과, 탐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그냥 앉아서 교과나 직윤 학생들처럼 열심히 주어진 것에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답도 찾고 또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3등급, 4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이번 2022학년도 보면은 이렇게 4등급 말, 5등급 초반까지도 있어요. 70% 컷을 보면 이 70% 컷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지만 뭐 이제 5등급 초반의 아이들이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성적보다도 서류가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간 한두 케이스, 또 4등급도 한 두세 케이스, 또 3등급도 한 두세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이 붙는다는 것은 분명히 준비를 잘하면 내신의 어떤 본인의 어떤 불리함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서울대학교 많이 붙는 추세고 내가 이게 자사고를 안 가서 망했다가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즘은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되는 과정에서 또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쨌든
어떤 그런 프로젝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일반고에서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과목들에 대한 노하우는 있겠죠. 일반고에서는 그것이 오래 운영이 된 게 아니니까 노하우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가 찾아서 열심히 얼마만큼 하냐, 올바른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본인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이 됐는가? 뭐 이런 건 있겠죠. 일반고에서 아직도 선택 과목을 내가 이렇게 찾고 싶고 하고 싶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다 끊어. 성적으로 끊어서 좋은 거는 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듣게 하고 뭐 이런 건 아직도 잔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선생님을 설득시키고 내가 어떤 비전을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나의 어떤 과정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가 하겠다는 로드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너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전파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만 믿는데, 아니요. 제 학생 중에서는 일반고에서도 열심히 저랑 해서 이렇게 경희대도 연세대도 성균관대도 합격합니다. 이거를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뒤에 입결을 보시면 3등급, 4등급대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가 열정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이건 아무 희망도 없어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아이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잃는 거니까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있고,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냥 내가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쭉쭉쭉 앞으로 생계부를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찾고 싶고,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열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내가 이루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중요하지만 이미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뭐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진지한 고민, 또 그런 어떤 상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생의 선배들과 함께. 전공 지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원 전공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거기서 나만의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깔리는 거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세특, 특기사항, 수상이 있는가. 연세대학교 저번에 제가 그 비교과 서식, 그 생략기록 대체 서식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에는 수상을 6개를 보죠. 그러니까 그 수상이 한 학년마다 2개씩, 지금 생계부처럼 일반고 학생들처럼 9학 10학년에 2개, 11학년에 2개, 12학년에 2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연세대나 경희대 같은 학교를 처음부터 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상도 실적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있는가? 자동 봉진으로서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의미들이 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과 진로 역량과 다 그렇게 같이 의미들이 갖춰져 있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협업,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뭐라고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나타나네요.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한테 그렇게 이것이 의미가 있고 해서 찾아서 열심히 어떤 순간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모이는가.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공동 과제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눔과 배려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눈앞에 이제 대학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본인이 진짜 실적, 본인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동활동, 잔치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공감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좋은 과정에서 가치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업이나 교과의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특히 교대나 사대나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소통 능력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덕성, 성실성, 자기주도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험의 다양성,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그래서 이제 경희대를 보면 우리가 예술인, 문화리, 뭐 이제 보면은 국제인재, 뭐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학습 부분서부터 비교과, 인성 부분, 또 전공 적합성에서부터 쭉 보면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봉진, 세트, 교과학습, 요 안에서 뭐 동아리, 봉사 이것이 다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의 어떤 세트, 프로젝트 하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진로 선택 그 과목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쭉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학생의 아이덴티티가 생기부를 통해서 잘 보여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송실대학교를 소프트웨어 그쪽 융합 AI 전공 쪽으로 간 학생의 생계부를 보여드렸죠. 그것이 다 걸쳐져 있죠. 본인의 그 역량이 본인의 어떤 가고자 하는 관심사들이 우리가 세트, 그 다음에 자동봉진, 그 다음에 교과 다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을 보일 겁니다. 그런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세특이나 행동발달 사항이나 이제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매우 구체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써야 되고 그 팩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느끼고 배운 게 뭔가 이것이 어떻게 전공과 관련이 있는가가 정확하게 미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세특에 쓰여져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선생님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내가 이런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지금 전략을 갖고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내가 비전을 선생님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선생님도 정확하게 그 학생의 포인트를 잡아서 관찰된 것만 갖고 세특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경험 다양성, 그 다음에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작은 성취라도 계속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교내 활동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가면은 무슨 다 되는지 알지만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도 내신 따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오히려 역으로 자사고 특목고로 갔는데 내신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검정고시로 뭐 학종을 붙여서 혹은 학종하고 안 맞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상황에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중학교 때 잘 전략을 짜서 대학 가기 더 이로운 학교들에 가면 좋겠지만 그걸 놓쳤다고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략을 잘 짜서 가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그거를 본인이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그 학생에 대한 우리 아이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특 하나를 써도 아이는 그렇게 세특을 어떻게 하는지 애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익명의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익명의 사람들은 본인이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를 보면 학업이 30% 경희대입니다. 전공 적합성 30인데 내년엔 이것이 바뀌죠.
그건 작년 입결이니까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으로 바뀐다.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합해서 70%. 그래서 비교과 70에 학업 역량도 공부만 보는 건 아니지만 학업 역량 30%. 그래서 우리가 100%의 평가 요소를 갖고 시험을 봅니다. 자, 경희대학교 지금 면접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볼까요? 네오네상스. 인성, 가치 및 태도,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데, 자, 의학 계열을 한번 볼게요.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이 4년 차인 나는 오전 외래 진료 중이며 오후에 K 교수님 수술팀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 외과에서 의뢰된 60세 B씨가 진료실을 들어왔다. B씨는 좌측변 위측에 발생한 종양에 대해서 일주일 전 K 교수님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며 당시 시행했던 조직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전공의인 나를 찾은 것이다. 검사 결과는 악성이었고 나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B씨에게 설명하였다. 나는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B씨와 병원의 원칙이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주라는 교수님의 지시가 난감하였다. 나는 병원 운영 원칙을 근거로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것인지 병원 운영 원칙을 거스르라도 환자의 요구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원자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제 우리가 서울대학교 MMI도 받고 성균관대 MMI도 받고 여러 가지 MMI들을 뭐 한림대도 받고 아주대도 받고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우선 지금 우리가 면접 문항 예시로 입결 사항에서 보여준 이 짤막한 한 문제는 가치관과 상황에 대한 해처 능력을 물어보는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지는 이거 아니면 저거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아니면 저거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출해내는 여러분들만의 과정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정하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생각이로 혹은 생각으로 대처서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나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직감각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능력이에요. 자세한 것도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까지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으로 올린 것도 있으니 제가 하단 말비에 걸어 놓을 테니까 중요한 그 의대, 사대, 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중요한 능력들을 어떤 걸 갖춰야 되고 길러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인성 50%와 전공 적합성 50%로 봐요. 그래서 가치관 및 태도, 소통 능력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학생만의 전공 기초, 논리력, 사고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입결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입결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표를 좀 보니까 작년 거죠. 2등급 때 많이 모여 있어요. 2등급 중반. 그런데 보면 자, 일본어 학과 같은 데 보면 지금 어때요? 4등급 중반까지도 보이죠. 이게 이제 그 검정 동그라미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많이 몰렸다는 것은 다른 대학이 50%, 70% 컷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중국어학과 자 5점대 초반까지 걸쳐 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율전공학부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있어요. 자율전공학부, 정치외교학부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까지 모여있고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학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1등급 후반부터 2등급까지 많이 보이죠? 국제학과 어떻습니까? 자, 여기 때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3등급,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등급까지 지금 보면 70% 컷으로 보면 4등급 중반 이 정도까지 지금 모여있다는 걸 보이실 겁니다. 경영학과 1등급 후반부터 2등급에 많이 모여있고요. 자, 여기 올라가 보면은 3등급까지도 지금 컷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호스피털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자, 지금 보면 생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자, 지금 보면 건축학과 마찬가지고요.
지금 컴퓨터공학과도 지금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보이죠? 퍼센티지 모여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의예과는 지금 경희대학교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요. 그럼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입결보다는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 4등급도 보이긴 해요. 지금 보면은 국제학교에서 보면 지금 3등급, 4등급까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네. 재작년, 다시 말하면 작년 입결이고 재작년 입결 때는 5등급 초반까지도 보였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희대학교가 작년에 수능 최저가 한 번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보지 않던 경희대학교가 작년에 수능 최저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수능을 같이 공부하고 내신이 조금 올라간 건 보입니다. 하지만 뭐 5등급이 없다고 해서 내신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분명히 3등급 때와 4등급 때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경희대학교가 다시 수능 최저 등급, 네오네상스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내렸어요. 올해는 경희대학교는 네오네상스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죠. 교과 전형의 내신 컷도 궁금하실 거니까 교과 전형도 제가 이 영상을 끝내고 교과 전형도 제가 짤막하게 찍어서 걸어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더 이어서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시로 작년은 그 수능을 그가 들어가서 해외 학생들이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는 아니고 재작년에 합격한 학생 거를 제가 서류를 갖고 분석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지금 뒷부분에 걸어서 영상이 될 테니까 좀 집중 있게 보시고요. 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